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이라는 그런 질병이 그 뿌리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많은 것을, 그러니까 천연 치료로 이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근치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앞서서 먼저 이 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요, 한 30여 년을 이 시골에 와서 살면서 많은 환자들을 자기 병을 이해도 못하시는 분에게 자기 병을 이해시키고 천연치료로 어떻게 생활습관과 식이요법과 모든 것을 바꾸면 근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해줄 때에 다 권양해 드렸죠. 그러나 제가 이 갑상선 문제는 좀처럼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 갑상선 문제는 의사 자신들도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상선 질병은 갑상선 이 선장기 하나만 관련된 것도 아니고 우회로는 뇌에 뇌하수체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뇌에 있는 선장기의 기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충분히 그것도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선장기 가장 중요한 친구처럼 시소 게임을 하는 선장기가 부신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스테로이드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 아드레날 이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갑상선이라는 선장기가 기능이 정상이 아니고 높거나 낮거나 한 데 따라서는 우리 몸에 적고 큰 선장기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갑상선 문제를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많은 공부를 그동안 하면서 그냥 밀어놓고 했는데 요 얼마 전에 베를린인가요? 하여튼 그 독일에 사시는 우리 교포가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선생님 강의 중에 갑상선에 대한 것은 없고 또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에 대한 거는 없는데 혹시 제가 어떻게 알 길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큰 문제라서 전화나 이메일로 그저 몇 자 두들겨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분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하고 요 다음 수요일 날 2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오늘은 서론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하시모토스 다이로이다이티스, 하시모토스라는 일본 사람이 일본 의사가 이 이름을 지어놓은 갑상선염에 대한 것은 그 밑으로 깊이와 넓이가 시간 있는 대로 다 투자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하는 이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을 알려면은 autoimmune illnesses, 그러니까 자가 면역 증세를 알으셔야 합니다. 이 자가 면역 증세는 자가 면역 증세 하나만 이해를 하기에도 30분 가지고는 꿈도 못 꾸죠. 제가 소화를 다 시킨 면에서 일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예,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을 갑상선 저하증에다가 소속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자가 면역 증세로 오는
그레이브스 디지스라고 제가 지난번에 조금 중심을 두면서 갑상선 항진증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이브스 하면은 묘지라는 얘기죠. 예. 그 병 걸리면 옛날에는 손도 못 쓰고 결국은 생명을 잃고야 말기 때문에 그레이브스 디지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그것도 갑상선 항진증을 가져오는 자가 면역 증세를 바탕에 뿌리를 하고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갑상선 항진증에 뿌리를 뒀고 그레이브스 디지스는, 이 하시모토는 갑상선 저하증에 뿌리를 뒀으나 이 자가 면역 증세가 근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증세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이거를 아셔야 내가 천연 치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할 때에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시고 의지로 꾸준히 생활 습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병은 아예 지금부터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꼭 살아생전에 내가 이 병의 뿌리를 뽑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없으시면 지금 이 강의 들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하시모토스 그 자가 면역 증세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갑상선 저하증은 어떠한 것이냐? 그거는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며 믹스 에데마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증세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붓고 손발도 붓고 체중이 늘고 변비가 있고 아주 만사가 다 귀찮고 잠을 실컷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고 얼굴이 마스크가 돼서 웃음도 기쁨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갑상선 저하증을 가진 것이 순수하게 믹스 에데마라고 해서 그 체중이 자꾸 늘고 한 번 늘면 줄지 않고 이런 것은 하시모토스 갑상선 염하고는 다른 갑상선 저하증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선 원인과 증세와 그 다음에 치료를 두고 원인과 증세와 이 예방, 이것은 원인을 알며 증세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원인을 아셔야 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그 질병의 그 속성, 질병의 속성을 파악하셔야 치료하는데 여러분이 적극 협조를 하셔야 뿌리를, 체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뽑아서 당장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이렇게 힘들고 구차한 일에서 벗어나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공부를 실컷 하다 보니까요, 나도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병치다거리를 하면서 살아온 그 나의 병력을 돌이켜 보니까 나도 가서 검사하면은 내 혈액 가운데 이 하시모토스 안티바디라는 자가 면역 증세니까는 항체가 생깁니다. 면역이 그 항원과 싸워서 항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증세를 시작하면서 반복하면서 재발도 했고 또 리미션, 또 증세가 호전돼 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찬반론을 가지면서 지금 80 초반에 턱걸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니까 다른 거 아닌 내 병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면은 이 하시모토스 갑상선 염에 대해서, 자가 면역 증세에 대해서 얘기가 다 되고 말겠구나 하니까 제가 오늘 원고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저 대충 해야 할 몇 가지 요점만 가지고 왔죠. 나를 뒤집어서
나의 과거의 자가 면역 증세로 고생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때 트리거, 예, 내가 천천적으로 타고난 체질 유전인자가 있어요. 네, 지인이라고 하죠. 그 유전인자가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내 조상의 모든 질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RNA, DNA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태어날 때 유전받은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 습관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트리거, 방아쇠 같이 내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죠. 만일 유전인자가 그렇게 타고났다고 해도 이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이 올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를 가져왔다고 해도 여러분 생활 습관 속에서 트리거, 이거를 발병을 시키는 그런 모멘텀, 이를 벌리는 그런 방아쇠가 없으면, 방아쇠예요. 방아쇠가 없으면 모릅니다. 무슨 체질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저렇게도 표현이 되고, 또 우리 몸이 싫어하는 먹거리나 케미칼이나 또 독소가 축적이 되고 하는 그 모든 생활 환경이, 또 얼마나 바쁘게 밤잠을 못 자고 불규칙한 생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함에 따라서 표현되는 증세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하시모토스 질병에 대한 것을 여기에 속하는 질병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거를 정리를 머릿속에서 하시기 무척 힘드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은 다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면역 증후군의 하나라는 것으로 자가 면역 증세가 어떠한 질병인지를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오늘 서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다음 시간에 내가 이 하시모토스 디지스를 어떻게 천연치료로 하면 살아가는 데는 90평생을 사실 수도 있고 100세까지 사실 수 있다고 제가 단언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천연치료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병의 이 바닥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협조를 하지 않고 약을 처방받은 것을 한두 토를 먹고 보조식품이나 먹으면서 호전되는 그 정도로 치료해가지고는 안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자가 면역 증세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 이 우선 자가 면역 증세를 뿌리에 갖고 있는 질병의 대표적인 것은 루푸스입니다. 루푸스. 여러분, 루푸스가 자가 면역 증세가 생기면 폐를 먹으면은 폐에 문제가 오고, 예? 또 그냥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먹어 씌워버리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유해산소로 말미암아 항산화제가 이거를 다 막아서 세포를 파괴 못하게 하지 않는 한 좀 먹듯 순식간에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세포를 파괴하다가 조직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장기가 기능을 못하게끔 되니까 일찍이 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푸스로 콩팥을 먹어 들어가면은 지금 이 루푸스로 콩팥을 먹어 들어가서 이 다이알리시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다이알리시스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피를 걸러낼 적에는
다이라이시스라고 그러고, 네, 피를 걸러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공 신장을 걸어놓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것이 잘 되고 그다음에 복강 안에 있는 그 복수를 링게로 같은 그 한 3천 cc 되는 거를 집어넣고 먼저 거를 빼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집어넣음으로써 복강에서 노폐물을 다 제거해주는, 콩팥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그 일을 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콩팥 이식을 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콩팥 이식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자가 면역 증세로 루푸스로 말미암아 콩팥을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그나 그뿐입니까? 또 자가 면역 증세로 오는 간염이 있어요. 야, 헤파타이티스가 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C 간염, B 간염, 뭐 D 간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증세로 오는 간염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 자가 면역 증세를 어떻게 하면 근치할 수 있는가 하는 생활 습관을 호가닥 뒤집어 엎으면서 바꾸게 되면은 아주 건강하게 간이 멀쩡하게 돼가지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이것이 자가 면역 증세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당뇨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타입 1, 그다음 타입 2. 타입 2는 성인 당뇨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타입 1은 주베나일 다이어베티스라고 그러고 어렸을 때 10대 전에서부터 10대 이후 그때에 벌써 당뇨로 한 방울의 인슐린도 췌장에서 분비가 안 되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췌장 안에 베타 아일랜드라고 인슐린을 분비해내는 선장기가 완전히 그 세포와 조직이 싹 다 자가 면역 증세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재생도 되지 않고 리페어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고생을 하는, 그러니까 인슐린을 항상 주사로 맞아야만 되는 그런 것이 타입 1 다이아베티스고 또 주베나일 다이아베티스라고 같은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자가 면역 증세는 여러 가지가 밑받침에 수반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보호하고 밖에서부터 쳐들어오는 바이러스, 곰팡이, 펑거스, 아니면 몰드, 그 다음에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적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싸워서 이겨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뮤 시스템, 면역 체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자가 면역 증세는 우리 몸에 적이 들어왔다고, 예, 자기에게는 적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통 모든 백혈구가 동원이 되어서 싸우는데, 그 적이 들어온 항원하고 항체가 우리 몸에서 이뮤 시스템이, 면역 체계가 싸워서 뭘 만드느냐면 항체를 만듭니다. 이 항체가 요 다음에 똑같은 또 이물이라고 판명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항체가 가가지고 적을 막기 위해서 싸워댄다는 것이, 적이 붙어있는, 이물이 붙어있는 우리 몸에 꼭 중요한 세포와 조직들, 나아가서는 장기 전체를 싸워서 다 녹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자가 면역 증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이 자가 면역 증세로 면역체하고 살살 싸우다가 항체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시기는 이 하시모토스 다이로이다이티스,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에서는
얼만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거니? 적어도 10년 내지는 15년이 되어야 피 검사를 하면은 항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파지티브한 진단을 붙이게 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는 짐작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진단을 붙여줄 수는 없는 질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몸이 손상을 입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자가 면역 증세는요, 뇌세포를 침범을 하면요, 적고 크게 어디를 침범을 하고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증세가 신경계통에, 정서신경계통에, 스트레스계통에 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또 다른 면도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음식들을 우리에게는 독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독성 물질에, 화학 물질에, 또 우리가 신진대사하고 찌꺼기로 나오는 다 이 간이나 컴팥이나 내가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길이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5개가 있다고 이미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배설이 못되고 축적되어 있는 이런 것들 또 생활 습관이 항상 면역 체계를 좌절시키는 이런 생활 습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면역이 낮은 키를 잡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무엇이 방아쇠가 돼서 이런 끔찍끔찍한 자가 면역 증세로 고생을 하는가 보세요. 루푸스는 말씀드렸죠. 이런 자가 면역 증세를 갖고 있으신 분은 바탕에 이미 유전인자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참 근치하기 힘든 그 난치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진단을 받는 병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리악 디지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는 밀가루에 있는 그루틴이 맞지 않아서 설사를 하지 않으면 변비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는 대장하고 소장, 크론스 디지스는 소장하고 대장의 경계선에서 많이 자리를 잡고 병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리악 디지스는 그 나름대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그 모든 병, 그 다음에 이거의 뒷면에 있는 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계속 노출하고 생기기 때문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나중에는 뭐 리커버리 되고 안정되고 증세가 없는 시기가 없이 계속적으로 고생을 시키는 그런 그 글루틴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우유계통을 먹으면은 당장 설사하지 않으면, 관절염이 오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또 증세가 있는 그 우유의 단백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유의 그 웨이 단백질이라고요. 또 그것도 아주 특별한 그 단백질인데요. 그런 거를 모두 처리를 못하는 그런 체질이 되고 말거나, 그다음에 리키 겉 신드롬은 내가 강의해놨습니다. 제목을 한국말로 뭐라고 했냐면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소장의 생리에 대해서 1부와 2부를 소장이 하는 일을 아주 깔끔하게 제가 여러분 일반이 알아듣기 좋은 단어를 쓰면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보시면은 하시모토스 갑상선염에 대한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자가 면역 증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키 컷 신드롬이라고 하는 나는 아주 그 번역을 아주 직접적으로 한 단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무슨 장누수 증후군이니 뭐 이렇게 안 하고, 사실은요
소장 새는 소장 증후군.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사실은 그거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새는 소장 증후군. 네, 예, 소장에서 퍼미어빌리티 이 막을 하나를 두고 흡수해야 하는 성분, 소화가 완전히 된 성분과 소화가 안 된 성분이 있어요. 여기서 키 포인트는요. 단백질이 완전히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단백질이 완전 소화가 되지 않은 펩타이드, 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펩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화학적으로 그런 성분이에요. 이것이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이 자가 면역 증세를 일으키고 뇌도 문제를 일으키고, 뇌라고 해서 자가 면역 증세에 문제되는 것이 혈액을 타고 어디든지 가서 그 세포에 붙어만 있으면 이 암행어사처럼 다니는 종류가 다 다른 그 백혈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가서 조사할 때 여기 무슨 이물이 붙어 있어? 그러면은 그 세포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실리악 디지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글루틴, 네. 그리고 실리악 디지스 소장에 염증이 오고, 그다음에 대장에도 문제가 오고, 설사를 하고, 배가 살살 아프거나 아니면은 스페즘이 와가지고 아주 장을 그냥 뒤트는 빨래 짜는 것 같이 하면서 아픈 것 같은 그런 증세라든가 이런 거는 모든 밀가루, 글루틴이 있는 음식을 싹 제거하고 거기다가 유 제품이 들어간 모든 것을 계란도 함께 다 절대로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지 않게 다 제거하면은 설사도 안 하고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일단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이 정제식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배불리 과식을 하면서 잘 먹을 수는 있지만 과식도 해롭거니와 이 음식 먹거리 자체가 매크로 누트리언트 하면은 매크로 입자가 큰 거예요. 전분, 단백질, 지방 이거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깔끔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항산화제에 속하는 효소, 비타민, 광물질, 항산화제에 관한 효소 이 모든 것이 균형이 다 천연해서 전분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당이 되면은요 그 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타가지고 스토브 같은 데서 에너지를 발생해내면은요 그 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60조 이상이 되는 세포들이 다 에너지가 자기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활성화돼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적인 물질이 들어가면은 쓸 수가 없고 또 아까 지금 말하던 대목을 제가 놓쳐서 지금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전분이 당분이 돼서 세포 안에서 신진대사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해내야 돼요. 그러는데 에너지를 방출해내려면 미토콘드리아에 여러 가지 비타민과 광물질과 이런 것이 다 총매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정제식품이라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누이 제 강의도 누누이 여기저기서 말할 때 정제식품을 삼가십시오. 정제식품이 전분뿐만 아니라 지방, 모든 기름 종류들, 그 다음에 또 이 단백질도 아무리 플랜트가 그 뿌리라고 해도 정제를 했기 때문에 순수한 단백질 뿐이에요. 예. 섬유질까지 제거를 해놓고 이런 거를 스무디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굵은
빨대로다가 해서 그저 아침을 그냥 꾸르륵 내려가서 먹고는 내가 오늘 먹을 거 다 먹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에너지만 가지고 사는 동물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육만 쓰면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뇌가 있고 뇌의 가장 중요한 우리 뇌의 중추, 시트,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앉아 있는 것은 이 프론탈 럽, 전치 두뇌 안에 중요한 임금님이 좌정하는 보좌로부터 엄청난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의지로 선택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면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다 있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돼지는요 이뮨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알러지 문제로 아주 성화스럽고 그냥 뭐 목도 아프고 뭐 허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뭐 이러면은요 돼지고기를 한 달만 안 먹으면 알러지 문제로 음식물도 먹어서는 되는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갈비 한 짝을 겨드랑이에다 끼고 와서 아이들하고 저 바베큐를 해서 하루 종일 그거 다 먹어치면은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알러지 증세가 없으니까 잘 살아가는 이런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돼지 고기는요 우리의 이뮨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뮨 시스템이 깨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병이 예를 들면 암도 우리 몸에 어디서 생기려고 할 때에 게릴라전을 가서 다 하면은 싹 다 진압을 시켜버리고 암을 진단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오히려 깨어나서 자기의 일을 다 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이뮨 시스템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짐작이 가시죠. 우리의 생활 습관과 먹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의 기능이 어떠하겠구나 하는 것이 지금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갑상선에 대해서 아주 초창기에 10번도 강의 안 했을 때 한마디 몇 마디 그냥 하면서 쓱 지나간 게 있어요. 갑상선을 보호하려면은 라이프 스타일의 리듬,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음식 먹는 시간을 조밥 먹는 시간과 2번째 식사와 3번째 가볍게 먹는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정하고 24시간 주기, 24시간 주기도 서케이디안 리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기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갑상선이 일을 합니다. 갑상선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신진대사를 좌우하고 조절을 하는 일을 갑상선이 하는데요. 여기 딱 있죠. 이 갑상선은 뇌에 있는 선장기들의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그 피니알 바디, 손과 체의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지배를 뇌에 있는 그 선장기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피투이터리 글랜드에서 직접적으로 갑상선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TSH라는 게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의사들이 그거를 측정하면서 지금 갑상선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없는지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패밀리 닥터가 있으시면은 그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갑상선은 혼자 여기에 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 신호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깨어날 적에는 누가 직접적으로 갑상선을 깨우는지 아십니까? 부신이 깨웁니다. 뇌가 뇌하수체에서 부신을 먼저 빼옵니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몇 시에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2시간 전에 그러면 이 애드레날 글랜드 부신은 갑상선을 깨웁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 흉선,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여자는 난소, 남자는 고환, 그걸 다 깨웁니다. 순서를 가면서 체인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9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모레는 녹아 떨어져 가지고
4시부터 초저녁부터 자고 해가 아직 있는데 이와 같이 불규칙 생활을 하면은 갑상선은요 도저히 자기의 일을 할 수 없고 그 밑에 있는 췌장은 우리 소화를 완전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소화불량증으로 인한 펩타이드가 들어가면은 들어가가지고 그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우유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이 왜 우유에 있느냐? 젖을 짤 때에 젖에는 유방에는 아주 섬세한 그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계로 마사지를 요즘은 하지만 그럴 때에 이 못의 망상 동맥들이 파괴를 되면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의 피가 우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만 들어가나요? 빨간 피털만 들어가나요? 혈액에 있던 알부민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알부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에 피와 같이 돌 때에 췌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베타 셀에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백혈구들이 foreign body 이물인 줄 알고 가서 아택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베타 아일랜드의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싹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포가 아니라 그건 조금 더 조직이죠. 조직이 싹 죽었기 때문에 주베나일 다이아베티스가 온 거라는 것을 오늘날은 학자들이 완전히 리서치를 해서 아주 깨어난 맑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줘서 우리가 그만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광범위하게 내가 부분적으로 다 강의를 해놨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한데 묶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치료의 하나였었구나 하고 이거를 합해서 하지를 못하니까 제 이메일과 전화통은 불이 나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썸마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이 8가지 치료제들이 여러분의 선택과 윌파워로 하지 않는 한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음식에 넣지 않는 한 짜지 않는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처방해서 약이나 몇 개, 서플먼트나 몇 개, 화장이나 안 하고 뭐 케미칼 노출이나 안 하고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엄청난 개혁을 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하시모토스 갑상선 염에서 헤어나실 수 없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범위가 넓고 깊고 힘들고 우리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주 그냥 다 헤어져서 건드리기만 하면 나른나른하는 흔 옷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늙어도 그렇게 흔 옷같이 낡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께서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보존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머리는 쉬고 나이 먹은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과 매일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은 다 생명에 공급해 주시는 주인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병이 없는 노인을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다음 이 시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